전 세계가 이른바 피벗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환율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경우에도 상단 기준 5.5%였던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춰서 5%까지 끌어내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만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려면 물가가 떨어진다는 걸 확인을 해야 하는데 9월 기준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전 같은 달보다 1.6%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랜 기간 한국은행이 타깃으로 삼았던 2%를 크게 웃돌았는데 드디어 2% 아래로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물가 안정의 가장 주된 목표인 한국은행 정책 목표는 이미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수출이 잘 되고 수치상 경제 지표가 좋은 데 반해서 내수 경기가 상당히 어려우니 이제는 정말 금리를 내릴 때가 됐다. 이게 한국은행의 종합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지난 3년이 넘게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대출 등으로 인해서 이자 부담도 함께 증가했었는데요. 고금리 시대에 대출 이자를 좀 감당해야 했었던 대출자들은 이제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으로 낮추기는 했습니다만 사실상 기준금리는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금리고 이게 장기 대출금리 상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결국은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서 각종 대출 상품의 금리가 장기적으로는 하락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 가계대출이 연간 한 3조 원 정도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자에 사용하던 3조 원을 나가서 외식을 할 수도 있고 아이들을 학원에 보낼 수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내수 경기가 살아나는 데는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금리 인상기에 고물가 고금리를 견뎌야 했던 여러 계층 중에 취약차주들 그러니까 간신히 빚을 갚거나 빚을 갚는 것조차도 허덕였던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었던 이런 취약차주들의 경우에는 특히 숨통이 좀 트인다 이런 것들이 현장의 반응이고요. 취약차주들의 부담이 1인당 연간 12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이 절대 금액 기준으로 커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소득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소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한숨을 돌렸다 이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다중채무자가 많기도 하고 여기에서 사업자금, 사업 운용자금으로 빌렸지만 사실상 가계대출로 그 이용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서 이 경우에 이자 부담이 상당히 컸는데 이런 것들도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금리 0.25%포인트 이번에 내렸는데 이 경우에는 자영업자들이 물어야 하는 이자가 연간 1조 7천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니까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가게나 기업 모두 그동안 허덕였던 이 고이자 부담을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은행이 경계하고 있는 건 이런 것들이 주택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주어서 자산시장이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일까 봐 걱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방금 짚어주신 것처럼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는 집값입니다. 근데 일단 지난달에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기도 했고 대출 규제 때문에 집값 자체는 숨 고르기 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준금리 인하가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당장 거래량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울 아파트가 9월에는 거래량이 주춤하다는 게 시장 분석 기관들의 공통적인 입장입니다. 9월에 일단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실시가 되면서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기도 했고요. 그래픽을 보여드리는 것처럼 7, 8, 9월로 가면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8천 건대에서 6천 건대 그리고 이제는 아직까지 뭐 신고 기간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9월의 거래량은 10월 말까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니 아마 이런 추세로 추산을 해보면 대략 4천 건 정도 될 거라는 게 여러 기관의 전망이거든요. 그러면 4천 건이라고 하면 평소에 주택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때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거래량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망가지지 않으면서 평상시의 거래량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상당히 과열 분위기가 진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기존 정책 금리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금리에 대한 부담이 낮아져서 시장에 들어가려는 사람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기간에 워낙 지난 상반기 집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대출 규제가 강화돼서 이런 흐름이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규제가 동시에 강화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전세 가격이 올라서 이걸 딛고 갭 투자가 단기간에 늘어난다 이런 상황도 현재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둘째 주 이후에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감소하고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 저금리 시대로 가는 초입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되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한 직후에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을 받으려는 영끌족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냈는데요. 미국이 이번에 워낙에 빅컷으로 기준금리를 확 내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대출을 받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두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한국에서는 미국처럼 0.5%포인트 큰 걸음으로 빅컷이라는 게 크게 깎아준다는 얘기인데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게 한은 총재의 단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다. 그 두 번째는 영끌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 이거 생각하지 말아라 사인을 계속 주는데요. 실제로 창구에 가보시면 영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출 문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고신용자에 대해서도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이 굉장히 까다로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데다가 DSR 규제가 이제 내년이 되면 새롭게 더욱더 강화가 되죠.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강화된다는 흐름을 고려하면 한국은행 총재의 이야기처럼 대출이 자기 능력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인 부작용 같은 것들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한은 총재의 입장인데 스트레스 DSR과 현장의 대출 규제가 동시에 단기간에 상당히 강화될 때 실수요자가 불필요한 그러니까 정도 이상의 그 불편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상황에 따라 조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한국은행이 무려 3년 2개월 만에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를 선택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테지만 또 기대와는 달리 국내 증시나 자금은 아직까지는 크게 돌지 않는 모양입니다. 관련해서는 왜 그럴까요? 보통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춘다라고 한다는 건 금리를 낮춘다는 건 시장에 돈이 더 풀린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돈이 풀리면 증시 등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더 늘어나서 시장에 불어나게 되는 이 유동성이 일종의 부력처럼 작용을 하고 그러면 주가 지수가 올라간다. 이게 통상적인 관행이었는데 지금 그런 느낌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기준금리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최근 한 두 달 사이에 대출금리는 시중에서 오히려 올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중의 시장금리는 도매금리로 떼어는 돈의 돈값은 떨어졌지만 정부가 정책적인 여러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에 대한 그 태도를 좀 강하게 가져가는 걸 요구를 했고 시중은행들도 이 정책에 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금리가 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준금리가 떨어진다고 해도 현장에서 사람들이 대출받는 금리나 이미 물고 있는 이자는 이미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0.25%포인트 낮춘 것 가지고는 평균적으로 0.8%포인트 이상 올라간 대출 이자를 상쇄하기가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돈이 본격적으로 풀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른 한 가지는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해외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는 늘어나고 있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목돈은 늘어나는
늘어나는데 국내 증시의 유입 자금이 점점 줄어드는 건 생각만큼 국내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크지 않아서인데 이 부분은 뭐 배당을 늘린달지 기업들이 기업 가치를 올린달지 주주에 대한 보상하는 방식이 좀 더 후해져야 그래야 나아질 수 있는 방안으로 보입니다. 예, 요약하자면 통화 정책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체감하기까지는 조금 시차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수 경기 회복에 효과가 있을 때는 또 언제일지 앞으로의 흐름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으로의 상황이 내수를 회복시키는 데까지는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보통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이 감소하면서부터 내수 회복의 사인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예컨대 한 달에 50만 원씩 이자를 갚던 가게에서 이자가 10만 원 줄어든다. 그러면 나가서 외식이라도 한번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업이 기업 운용자금으로 대출받았던 자금의 이자가 줄어든다. 그럼 투자 여력이 생기고 사람들을 좀 더 고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정책금리 흐름이 이런 방식으로 효과를 내게 되는데 한국은행이 일단 통화정책 기조를 바꿈으로써 이런 것들의 그 밑바탕은 깔아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물 경제에 반영이 되기까지 이게 선순환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의 과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내수 경기를 느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체감 경기는 수출 대기업에 근무하는 분들과 정말 사뭇 다르거든요.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가 느낄 정도로 내수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얼마나 내려가느냐,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려가느냐 이런 것들도 단기간에는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준금리 내려간 이후에 순차적으로 대출금리가 실제 내려간다는 걸 체감할 수 있어야 내수 경기가 살아난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정부의 재정 투입에 대한 기대감도 현장에 아마 있을 텐데요. 정부가 내년도 경기 상황을 보고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세수 여건이나 그동안 정부 부채가 늘어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개입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은행 총재도 이 한 번의 인하로 내수 진작 효과까지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연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 11월, 12월이 남아있어서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행도 아마 내수 경기만 생각한다고 하면 금리 인하를 추가로 좀 빠르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1분기에는 성장률이 견조했지만 2분기에는 뜻하지 않게 역성장을 했고 3분기도 성장률이 저성장에 그칠 거다 이런 전망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4분기의 성장률이 드라마틱하게 변할 거냐 그렇게 예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체감 경기를 아주 싸늘하게 느끼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금리를 좀 내리는 게 바람직한데 한국은행이 가장 고민하는 건 자산시장의 거품이 다시 나타날까 하는 이 부분입니다. 다행히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과 한국은행의 그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뒤로 미룬 이런 정책의 믹스가 현장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좀 주춤하게 하고 거래량을 줄임으로써 시장 과열을 좀 내리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국은행이 일단 한국은행 총재의 입을 빌어서는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또 추가 인하의 경우에는 금융 안정이 되고 있는지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서 대응하겠다는 건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빌려간 돈을 제때 잘 갚고 연체율이 추가로 올라가지 않는지 보면서 금리 내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금통위에서 여러 가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경기 상황 봐가면서 판단하겠다 이게 한국은행의 입장입니다.